구호야,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냐? 나는 너를 내 친아들처럼 아껴왔는데 도대체 그 총을 왜 나한테 겨누는 게야? 염장선은 청구호가 총을 꺼내들고는 자신을 조준하며 한 발짝씩 다가오자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죠. 청구호는 이날만을 숨죽여 기다려왔다며 드디어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는 염장선의 심장을 향해 총알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청구호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러 염장선 옆에 붙어 있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모님, 여기 있는 이 검정 파일들은 뭡니까? 염장선 집에 안채까지 쳐들어온 청구호는 성보연이 만들어준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고는 염장선이 시킨 일을 마무리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서동주에 관한 서류를 검정 파일에 옮긴 뒤 서재 안책장에 꽂아 놓는 일이었죠. 책장에는 이미 많은 검정 파일들이 있었고 청구호가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며 성보연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성보연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쉿 하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길 구호씨. 너무 많이 궁금해하면 우리 어르신이랑 오래 일 못해요. 그냥 파트로 메주를 만든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파트로 메주를 만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오래같이 일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추성현이 서동주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 그때는 같이 아니라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한 사람들은 금방 다 해고당했어요. 구호씨도 나도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어르신이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은 서동주 씨 신상에 관한 서류들을 이 검정 파일에 꽂아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청구호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검정 파일들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청구호는 성보연이 나가자 몰래 책장 가득한 파일들을 열어보았고 그곳에는 염장선이 이미 죽인 사람 그리고 곧 죽일 사람들에 관한 신상이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에는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파일이 있었고 특히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학생들에 대한 파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검정 파일들은 이미 다 죽어버린 사람이란 것을 안 청구호는 너무 놀라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청구호는 손을 벌벌 떨면서 생각하길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다 없애버렸다니 염장선 저 사람은 악마인가?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악마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청구호가 당장 사표를 쓰고 나갈까 고민을 하던 찰나 그때 우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검정 파일들 중 굉장히 낯익은 이름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청구호에게 날 좀 봐달라는 듯이 유난히 반짝거리던 파일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청구호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 적혀있는 파일이었죠. 청구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나라를 위해 근무하다가 사고사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동명이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파일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운명적인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아버지의 성함과 동명이인인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청구호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파일은 청구호 아버지에 관한 파일이 맞았고 청구호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국정원 상사인 염장선이 청구호의 아버지가 승진도 빠르고 자신을 견제할 것처럼 보이자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모함한 뒤 모진 고문을 해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억울한 누명으로 판명됐지만 염장선은 이 일에 관해서 그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살아오던 것이었죠. 청구호는 분노에 휩싸여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 말하길 염장선 이 나쁜 놈아 우리 아버지를 일부러 죽여놓고는 여지껏 우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상사인 척 그리고 유족의 아들인 나를 친아들처럼 보살펴온 척 위선을 떨었던 것이냐? 나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완성할 거야. 그때까지 너를 완벽하게 속여주마. 성보연은 다시 서재에 들어와서는 청구호에게 의아하다며 묻길 구호씨 여지껏 안 가고 여기서 뭐 했어요? 젊은 사람이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청구호가 슬픈 미소로 말하길 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방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가능하다면 아예 이곳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어르신의 일을 돕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보연은 빈방이야 여러 개가 있다면서 염장선의 허락만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청구호는 염장선과 24시간 함께하면서 그를 보필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틈만 나면 총이 있는 방으로 몰래 와서는 염장선에게 총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장선에게 쓸 총알 한 발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 넣어온 뒤 복수를 완성할 날만 애타게 기다렸죠. 염장선은 청구호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진짜 믿을 만한 부하를 얻었다고 기뻐했죠. 그렇기에 염장선은 청구호가 자신이 맡은 미션들을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염장선이 하려는 일들을 은근히 방해하고 있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동주가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 놀란 염장선을 보며 청구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동주가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서동주를 살린 겁니다. 사실 청구호는 해병대로 근무하던 시절 바닷가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간호사 출신의 배원배와 알게 되었고 그와 꽤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청구호는 서동주를 위치 추적한 뒤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배원배에게 알려주었고 서동주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서동주가 이미 죽었다고 착각한 배원배는 서동주가 손목에 찬 고가의 시계만 가져온 뒤 죄책감에 빠져 청구호에게 전화했었습니다. 구호야, 미안하다. 그 사람 이미 죽은 것 같더라. 총에 맞은 사람이 우에 살아나노. 근데 난 이미 도심에서 근무하던 병원 내부 고발했다가 다시 역고소를 당한 뒤로 바닷가에 숨어 사는데 총상 입은 사람이랑 엮이기까지 하면 너무 골이 아파지거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와버렸다. 미안하다 구호야. 나 좀 이해해주라. 그렇게 청구호는 서동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서동주는 죽을 힘을 다해 배원배의 집까지 찾아왔고 그래도 양심적인 배원배는 깜짝 놀라서 그를 완벽하게 치료해주고 살려준 것이었죠. 하지만 친구 청구호가 모시는 염장선이란 사람이 서동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청구호에게 연락해서 서동주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억울한 누명을 풀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겠다는 서동주의 말을 듣고 서동주를 최선을 다해 돕기 시작한 것이었죠. 게다가 배원배는 죽을 뻔한 서동주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와준 것만으로도 서동주에게 너무 고마워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구호는 염장선 모르게 틈틈이 염장선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으니 최근 들어 염장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청구호는 과거 위탁모 봉사활동을 하던 성보연이 잠시 위탁해 키우던 아이가 추성현 즉 서동주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염장선이 추성현이 서동주란 걸 부정하는 이유는 염장선이 서동주의 부모님을 죽였기 때문이란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청구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서동주가 왠지 측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서동주를 반드시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주에게 당장 총을 쏘라는 염장선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척하며 일부러 총을 쏘지 않은 것이었어요. 구호야, 아까 그냥 총을 쏘지 그랬냐?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방아쇠를 당겼어야만 했어. 나는 그냥 그 자식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썩어 문드러진 속이 뻥 뚫릴 것 같다. 그렇게 청구호는 죄송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총은 서동주를 쏠 총이 아니라 염장선을 쏴야만 하는 총이었죠. 그렇게 얼마 뒤 청구호는 성보연이 여행 간 틈을 타 염장선이 잠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그의 이마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염장선이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청구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서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기는 하니?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면서 죽인 거야? 그러자 염장선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물었고 청구호는 파일 안 내용들을 똑똑히 알려주었죠. 염장선은 이제야 다 기억이 났다면서 모두 다 오해이니 일단 총을 내려놓고 말로 풀자고 이야기했지만 청구호는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죠. 염장선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염장선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게 빵 하고 염장선의 집안에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았고 뒤늦게 여행에서 돌아온 성보연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청구호에게 물었어요. 청구호는 자신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성보연은 눈물을 흘리며 청구호에게 말하길 그랬구나. 내 남편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었구나. 내 남편이지만 천하의 못된 인간이었네. 내가 그걸 모르고 여지껏 같이 살았어. 하지만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선 안 돼. 경찰에게는 내가 직접 신고하고 실수로 잘못 발사된 거라고 증언할게. 너도 총을 만지다가 실수로 발사된 거라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았던 거 내가 죽은 남편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구호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